안녕하세요. 디멜로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AI가 생성한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미드저니를 활용해 게임 에셋을 만드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참고하며 어떤 게임을 만들지 고민하던 중 언패킹이라는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이 게임은 이삿짐을 풀어 적절한 장소에 정리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아기자기한 픽셀 디자인, 묘한 성취감이 이 게임의 특징이자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평점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럼 이 게임을 AI를 활용해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카메라 구도는 아이소메트릭 방식입니다. 흔히 쿼터뷰 2.5D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구도를 가진 게임들은 왠지 모를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뜬금없이 카메라 구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영상에서 계속 언급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미드저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물, 풍경, 사물 등을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소메트릭 구도의 그림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아이소메트릭 방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니티를 이용해 실제 게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미드저니뿐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과 포토샵 등이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몇 장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전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텅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이 텅 비어 있어야 우리가 이삿짐을 채울 맛이 나겠죠? 이 작업을 위해 사진 편집의 근본 포토샵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토샵을 AI 기능이 생기고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배경에서 특정 요소를 지우는 방법도 몰라서 이번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비어있는 것처럼만 색을 칠해줍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가기 전에 우선 그림판을 켜줍니다. 그림판을 켠 뒤 너비와 높이 모두 512픽셀로 맞춰줍니다. 물체마다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에 맞추는 게 가장 편하고 결과물도 좋더라고요. 이제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가져온 뒤 리사이즈 크기를 마찬가지로 너비와 높이 모두 512픽셀로 설정해줍니다. 이 상태로 생성을 해보면 망했습니다. 웬 이상한 물건들이 같이 생성돼 버렸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해주고 설정도 좀 바꿔준 뒤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어두워야 할 아랫부분이 밝은 게 영 거슬립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대충 그림자 느낌을 내줍니다. 역시 그림판에서 크기를 맞춰주고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을 해보면 완벽합니다. 비어있는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원래 있던 이미지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꽤 그럴듯하지만 원래 있던 물건들이 너무 거슬리네요.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토샵에 탑재된 AI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냥 지워버리기만 하면 색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원래는 귀찮은 작업을 더 해줘야 하지만 프롬프트 한 방이면? 두 방이면? 네,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벽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덧대보면 확실히 더 자연스러워졌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작업해 주었습니다. 우선 물체를 없애고 최대한 배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 뒤 마지막엔 AI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거슬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계속 배경을 지워주면 이렇게 깔끔한 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처음부터 빈 방을 AI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질리도록 시도해봤습니다. 도저히 안 뽑히더라고요. 이제 배경을 비웠으니 가구들을 비울 차례입니다. 책장을 만들 때 했던 작업을 다른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해줍니다. 배경에서 분리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그려주고 스테이블 디퓨전에 해당 가구의 이름을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있는 방 완성입니다. 이제 이미지들의 입체감을 살려줄 시간입니다. 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리한 뒤 적절히 순서를 조정하면
마치 물체가 3D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삿짐이 될 물건들을 원래 이미지에서 추출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분리해낼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AI 서비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세그먼트 애니띵입니다. 메타에서 발표한 서비스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평범한 이미지에서 물체를 자동으로 인식한 후 추출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 제가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한 뒤 물체들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이미지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현재 페이지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손쉽게 선택하여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유니티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유니티에선 기본적으로 2D와 3D 환경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5D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직접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니티 에셋 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에셋을 찾기 위해 아이소메트릭이라는 키워드로 에셋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에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스프라이트 에셋이기 때문에 도구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다시 탐색해 보았습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에셋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역시 제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했던 에셋을 찾은 것 같아 바로 유니티로 불러와 봅니다. 이 에셋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2.5D 그리드를 생성해 줍니다. 이 그리드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2.5D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오브젝트가 3D가 아닌 2D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D 이미지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미지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2.5D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설정에서 이미지의 간격이나 비율, 각도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그리드 내에서 이동시키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게임이 플레이 중일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플레이 중인 상태일 때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에셋에 포함된 기능을 활용해 그리드를 시각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카메라 시점에 들어오도록 위치를 조정해주고 그리드를 이미지에 맞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그리드를 바탕으로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임의의 물체를 가져와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2D이긴 하지만 이 게임의 특성상 물체는 높이를 고려하여 이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드의 높이를 조절하여 특수한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방 이미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지만 각 물체들의 이미지를 따로 배치해주고 나면 그럴듯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보기 좋게 배경과 어울리는 물체를 하나 더 꺼내오겠습니다. 그리드를 꺼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특수한 구역을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체의 높이를 측정해서 최대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충 작업을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물체가 훨씬 자연스럽고 이체감 있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도 한번 구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체가 자연스럽게 배치됩니다. 간단하게 물체를 좌우 반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물체들이 너무 붕 떠 보이기 때문에 물체 크기에 맞춰 그림자를 생성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삿짐 박스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임의로 박스를 대충 하나 만들어서 물체들을 꺼내는 느낌을 내주고 리플레이 기능까지 함께 구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유니티의 가구 이미지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줍니다. 입체감을 위한 특수 구역들도 이렇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물체들을 옮겨보면 꽤나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이 박스 빼고요. 이삿짐 박스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미드저니보다 결과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박스 이미지를 골랐고 종이 쪼가리를 몇 개 생성해서 이삿짐 박스 느낌을 내었습니다. 이삿짐을 꺼낼 때마다 종이 쪼가리를 내려주면 이삿짐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제 유니티로 가져와서 적절한 효과를 넣어주면 이삿짐 박스가 완성되고 게임도 완성입니다.